자, 우리 학생들 왔나? 경제학 짱 박사야. 오늘은 말이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경제 모델이 실제 금융 위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ADAS 모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그 경제 폭풍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들여다볼 거니까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자, 퀴즈 하나 내볼까? 2008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그냥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이 거대한 폭풍을 맞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힘들었을까? 어때? 정답은 전혀 아니다. 이거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거든. 오늘 그 대표적인 두 사례, 바로 영국과 중국을 통해서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자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볼까? 바로 영국이야. 당시 영국 경제는 정말 아주 고약한 원투펀치를 제대로 맞았거든. 이 그래프 한번 봐봐. 모든 것이 잘못되기 바로 직전 영국의 경제는 여기 점 1에서 아주 평온하게 장기 규형 상태에 있었어. 국민 소득도 잠재 생산량 수준에 있었고 물가도 안정적이었지. 뭐랄까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바로 그 자체였어.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이 덮쳐. 바로 유가 급등이었지. 기름값은 모든 산업의 생산 비용이랑 바로 연결되잖아. 이렇게 생산 비용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부정적 공급 충격이라고 불러. 간단히 말해서 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싸지고 힘들어졌다는 뜻이야.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밌는 건 바로 그 결과야. 그래프를 자세히 봐봐. 총 공급 곡선, 즉 AX 곡선이 왼쪽으로 싹 이동한 게 보이지? 경제가 점 1에서 점 2로 옮겨간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국민소득 Y는 줄어들고 물가 파이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최악의 조합이거든? 경기는 침체해서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먹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상황.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영국이 이 공급 충격이랑 씨름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충격이 터져버려. 바로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였지. 이건 부정적 수요 충격을 가져왔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타격의 결과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나. 이번엔 총수요 곡선, AD 곡선이 왼쪽으로 확 이동하면서 경제는 점 2에서 점 3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어. 국민소득은 더 감소하면서 아주 깊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도 맞고 수요 쪽에서도 동시에 맞아버린 거야. 이게 그냥 그래프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어. 2008년 6월에 5.3%였던 실업률이 1년 반 만에 7.8%까지 치솟았잖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야. 나중에 물가는 좀 안정되긴 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한 경기 침체였던 거지.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사례 중국을 한번 보자고. 영국의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세계의 공장. 중국은 영국과는 다른 충격을 받았어. 바로 추출이 뚝 끊기면서 생긴 수요 충격이었지. 그래프에서 보듯이 총 수요 곡선 AD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가 점 2로 후퇴했어. 생산량은 줄고 물가는 하락하는 딱 전형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선택은 달랐어. 많은 나라들이 시장이 알아서 회복하겠지 하면서 기다릴 때 중국 정부는 기다릴 수 없다고 외치면서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 거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거대한 부양책으로 경제를 구하겠다고 나선 거지. 그 규모가 얼마였냐고? 무려 5,800억 달러. 당시 중국 GDP의 12.5%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경제에 그냥 쏟아붓기로 한 거야. 이건 금융위기가 가져온 부정적 수요 충격에 맞서서 정반대 방향의 거대한 인위적인 긍정적 수요 충격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었어.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덕분에 왼쪽으로 이동했던 AD 곡선이 어떻게 됐어? 다시 오른쪽으로 강력하게 밀려나서 원래 점일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잖아. 그 결과는
아주 신속한 경기 회복이었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 똑같은 위기에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야. 자, 정리해보자고. 영국은 공급과 수요, 이중 충격에 발목이 잡혔어.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과 깊은 경기 침체였지. 반면에 중국은 단일 수요 충격에 대해서 신속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양책으로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렸어. 그 결과는 바로 극적인 V자 회복이었던 거고,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오늘의 핵심이야. 첫째, ADAS 모형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제를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라는 거. 둘째, 충격의 종류, 즉 공급 충격이냐 수요 충격이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셋째, 특히 수요 측면의 경기 침체일 때 정부 정책이 아주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위기라도 각국의 초기 조건과 정책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똑똑해 봤다는 거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이 남아있어. 중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정말 위기 극복의 반능 열쇠일까? 이런 막대한 부양책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을까? 만약 다음 위기가 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